보이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작법서의 양을. 더 있어요. 보이시냐고요 이게. 와! 그러니까 직접적인 작법서 말고 작법에 연관된 심리학이나 작법에 연관된 뇌과학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직접적인 작법서들만 해도 요만큼입니다. 이게 연구실 가면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제 몸이 다 가려질 정도로 이야기 작법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무작위로 작법서 중에 3개를 뽑아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3개를 고르냐, 그 앞에서는 표지가 보이지만 여기서는 표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아무거나 뽑히는 대로 뽑아서 3개만 골라볼게요. 일단 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이거 제목 아직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거 내 책 같은데, 표지 보니까 제 책을 뽑고 싶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뽑지 않겠습니다. 두꺼운 거 하나 뽑겠습니다. 뭐가 됐건.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일단 3개를 뽑았습니다.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자일까? 이거는 작법서 아닌데, 솔직히 예전에 그 탐정원 개뿔 출입을 연재할 때 법과 관련돼서 만화책들 막 분석한 건데, 어쨌든 뽑았으니까 얘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사전, 이거 트라우마 사전 시리즈죠. 이거 두꺼운 게 다 이거였구나. 뭐 골랐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이거는 작법서의 명작이죠, 명작. 어쨌든 이 3개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일단. 우동이즘. 이야기 작법 책들을 유튜브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있는데, 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좋은 책과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좋은 책의 기준은 첫 번째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 두 번째는 자신만의 통찰을 어떠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책, 세 번째는 여러 포인트 중에 딱 한 포인트에만 몰입을 해서 설명하는 책, 네 번째는 작법의 기술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작법의 결에서 인간을 다루는 책,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작법의 기술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작법의 결에서 사회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 한 요 정도 포인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개 안에 들면은 제 기준 좋은 작법서라는 거죠. 좋지 않은 책은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원론적인 규칙을 그냥 엄격하게 설명하는 책. 바꿔 말해서 거의 모든 작법서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자가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 근데 원론적인 내용을 굳이 무슨 수학 공식 외우게 하듯 말해주는 책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 기준에는 그렇게 흥미로운 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전부터 합시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이게 이거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빌려줬었나봐요. 성함은 적혀있지 않은데 메모가 붙어있네요. 자, 어쨌든 이거 누구지? 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은 제가 아까 말한 5가지 책 종류 중에 세 번째, 자신만의 통찰을 어떠한 규칙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책. 이런 류의 책은 제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이죠. 사실 얘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19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저작권법의 문제가 있겠죠. 풀빛 출판사 분들 허락해 주시면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몇 개나 될까요? 이야기들의 종류를, 영화, 소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저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만 세어볼.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범주화 시킨다면은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범주로 이야기들을 묶곤 하죠. 때로는 장르로 묶기도 하고, 때로는 플랫폼으로 묶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 뭐 여러 가지 범주로 묶기는 하는데, 이 책에서는 플롯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을 20가지 플롯으로 요약을 해서 그 플롯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강점과 약점 이런 것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고전 책이라서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책을 직접적으로 권하기는 좀 그래요. 나오는 예시들이 오래전 영화들이라서 아마 보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면 좋을 명작들 위주로 소개를 하긴 하는데
이 책은 제가 대학 수업 때 활용해서 최근 예시로 바꿔서 되게 활용을 하기도 하는 책이거든요. 언젠가 저에게 수업 받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열심히 한번 버전업 시킨 수업으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야기 창작자의 책장에는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책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동이즘. 두 번째 이거 먼저 합시다. 디테일 사전. 잠시만요. 이게 얘네들 시리즈잖아요. 윌북에서 나왔던 트라우마, 트러블, 캐릭터 직업, 딜레마 사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웹툰 작가들이나 웹소설 작가들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5가지 포인트 중에 작법의 기술에서는 벗어나지만 작법의 결에서 인간을 다루는 책, 그 4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깔려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고요. 또 취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오프라인 취재를 권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직업이나 모든 상황, 모든 트라우마, 딜레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취재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아주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사실 이 사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종이책도 꽂아두면은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시리즈는 전자책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로 바로바로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의 목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죠. 그때 목표의 약점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그 캐릭터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나 무의식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얘도 작업실에 꽂아두면 일단 간지가 나고요. 얘도 뭐 반드시 100% 도움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두고 책꽂이에 꽂아두면은 후회는 하지 않는 책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꼭 사셨으면 하고요. 이 시리즈 중에 책 하나 빼고는 제가 다 브랜디드를 했던 책들입니다. 윌북 사랑합니다. 이 영상은 브랜디드 아니고요. 우동이즘. 자, 마지막으로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자일까. 이 책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제 첫 웹툰 데뷔작인 탐정은 개뿔 연재할 때 연재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5가지 분류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작법의 결에서는 벗어나지만 작법의 결 안에서 사회나 사상이나 법이나 윤리 철학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책이 이제 좋은 책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딱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이라고 하는 요 말이 딱 되게 와닿는데 딱 읽어보면은 수사물이나 범죄물, 탐정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죠. 산에서 다람쥐를 잡아도 될까? 야생동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포켓몬스터에 대한 예시를 다루기도 하고 요술램프를 주어도 될까? 부당이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삼기도 하는 거죠. 딱 봐도 흥미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새로운 발상 같은 것 혹은 에피소드에서 이런 거 다뤄도 재밌겠다 싶은 것들이 간혹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작법의 결은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를 만들 때 간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책이라서 오늘 3권의 책은 3권이라기에는 윌북, 나의 사랑 윌북 책은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3개만 올려두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들은 다 성공적인 책들이네요. 작법서 소개 시간, 내 작법서를 소개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기로 하고요. 반응 보고 뭐 조회수 좀 잘 나오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요 요새.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창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